안녕하세요, 홍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SP.NET C5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제 강의를 미리 어제 진행했을 때 데이터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레이어를 나눈 것들이 지금 모두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서비스, 웹 이렇게 되어 있고 테스트까지 합하면 5개의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각각 설명드리면, 지금 에듀 모델은 저희 지난 강좌를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델 객체를 만들어서 보통 DTO라고 하죠. 데이터 트랜스레이션 오브젝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어떤 세트,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질의를 하거나 CRUD를 구현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이제 모아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걸 직접 화면에 출력해주는 이제 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몇 개를 좀 예전에 책도 좀 보고 강의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몇 개 봤는데,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를 직접 나눠서 하는 뭐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눠서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봤던 그런 책들도 보면은 대부분 지금 뷰단에서, 그러니까 이 웹부분이죠. 여기서 모두 뭐 하나로 거의 작업하는 그런 양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이거조차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전체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부분적으로 너무 조각조각 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구성을 하면은 너무 커진다, 헤비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또 이런 큰 이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레이어를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음, 좀,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여러 개 헤비하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의 스물한 어떤 각각의 여러 개 그러니까 헤비하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각각 다 나눠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조금씩 대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약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그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거를 할 때 트랜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각각의 마이크로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서비스들이 각각 서로의 어떤 JSON이나 XML 같은 어떤 그런 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게 어떤 뭐 네트워크나 어떤 부하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끊겼을 때 그거를 유지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 같은데, 그거는 뭐
현재는 저도 잘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항상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미 뭐 다 해다 보니 있겠죠. 근데 아직 그 부분 그런 거는 아직 해보질 않아서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프로젝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모델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은 자바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고 이 어노테이션이 의미하는 것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키라는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해야 되겠죠.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required는 이제 필수값 너러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할 때 require면은 낱널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따진다면은 낱널이 허용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델이 뷰에서 호출돼서 사용이 될 텐데 뷰에서 이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디스플레이에 지정된 이 이름들이 이름들이 따로 별도의 작업 없이 뷰에서 어떤 키워드나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출력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렌스가 있고 민렌스가 있습니다.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뭐 넘어섰을 때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뿌려줄 거냐 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베이스 모델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성자와 작성일을 모두 지금 앞으로 만들 그 모델들이 모두 이 부분을 상속받아서 공통으로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림이 이제 모델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이 북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null 값을 허용한다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입 앞에 그 물음 표시를 해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null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null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public int 물음표 하고 뭐 number 하고 getset이라고 해놓으면 이 넘버에 지금 null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null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북타입에는 required를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쓸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이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핸들링하는 그 데이터 쪽을 보면 지금 부코 엔티티스라고 했는데 DB 컨텍스트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B 컨텍스트는 이제 DB셋 같은 엔티티들, DB에서 말하는 엔티티들, 테이블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성자에 보면은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커넥션 스트링을 지금 받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 할 때 이 부코 엔티티스라는 거는 나중에 뷰에서, 그러니까 웹이죠. 웹에서 웹 컨피그에 설정이 될 건데 잠깐 지금 보시면 커넥션 스트링의 부코 엔티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로컬 DB로 커넥션 스트링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set으로 해서 그 북스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놨는데 dbset은 그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질의할 수 있는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이제 컬렉션 형식입니다. 그리고 버추얼보이드 커밋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온모드 크레이팅을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해서 쓰는데 보시면 모델 빌더.점 configuration add라고 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지금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봐야 될 텐데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은 엔티티 타입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를 상속받아서 지금 근데 모델은 저희가 아까 작성한 북 모델을 제네릭을 받고 있고 보시면 이제 to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매핑할 이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스라고 해서 북스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엔티티 타입을, 그러니까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DB를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has key라는 함수를 써서 기본 키 속성이 id다라는 걸 지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id는 is required고 이게 그 데이터 어노테이션에서 뜻한 required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has database generate option이라고 해가지고 identity 설정하면 근데 이게 이 아이덴티티가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의미하는 아이덴티티하고 같은 건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은 거 같은데 잠깐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퍼티를 지정을 해서 아까 모델에서 지정한 방법같이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부분도 require 타이틀이 required고 max length가 50이라는 거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먼저 레파지토리를 한번 보죠. 레파지토리를 보면은 지금 북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예전에 그 북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작성했었던 이 북 서비스들과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직접 쿼리를 사용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안 했고요. 그러면 이제 레포지토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레파지토리 베이스 그리고 ibook 레파지토리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ibook 레파지토리는 이 밑에 인터페이스로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항상 키워드가 앞에 i가 붙는다는 거 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ibook 레파지토리는 지금 i 레파지토리를 받고 있는데 다 제네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 제네릭에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add, update, delete 그리고 그 expression에 있는데 이거 람다식이라고 하죠. 람다식인데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은 당장은 이걸로는 작업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네릭형을 반환하는 id, get by id 그리고 get형 이것도 get형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받겠죠. 그리고 전체를 받던 get all 그리고 조건으로 나중에 여러 개를 받을 것들 이 부분들 여러 개를 받을 것들이고 요것들은 단건들만 받을 겁니다. 그리고 add CRD 작업하는 add, update, delete 다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여기서 봤던 이것들과 같은 거죠. getbooks 조건 타이틀, 그리고 getbooks에서 단건만 키만 받아서 북을 반환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와 똑같은 역할들을 할 겁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다시 가서 여기서 이제 where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요. where는 지금 접근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쓸 때
이 제네릭이라는 걸 쓸 때 이 제네릭이 어떤 그러니까 클래스냐 아니면 뭐 어떤 인터페이스냐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설정을 해서 그 형만 받을 수 있게 그런 타입들만 받을 수 있게 접근을 제한해주는 제한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이제 I 레파지토리가 있고 이 I 레파지토리를 상속받는 ibook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ibook 레파지토리는 지금 보시면은 book by title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타이틀 검색을 해서 한 개만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ibook 레파지토리가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을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베이스 레파지토리를 상속을 받는데 베이스 레파지토리를 한번 보죠. 여기서도 똑같이 접근 제한자가 나오고 지금 core entity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컨텍스트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죠. DB 컨텍스트. 이제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데이터 컨텍스트가 나오고 똑같이 제네릭을 받아 IDB 셋을 나오는데 뭐 DB 셋인데 이제 인터페이스로 지금 돼 있는 거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뭐 DB 셋이라는 변수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IDB 팩토리가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보고 그리고 지금 DB 컨텍스트 부코 엔티티스 이 부분을 엔티티스를 지금 프로텍티드로 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상속 받는 거에서만 쓰게. 보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DB 컨텍스트가 널이면은 DB 컨텍스트를 뭐 이닛하거나 생성해서 뭐 하는 것들인데 지금 DB 팩토리를 보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생성자에서 IDB 팩토리를 받고 DB 팩토리를 지금 받고 DB 컨텍스트에서 set t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네릭으로 어떤 DB 셋을 생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보시면 버추얼로 다 지금 재정의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엔티티로 뭐 add, update, delete 뭐 이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다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구현을 해주고 있고 이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레파지토리 베이스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book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만 상속 받았다면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상속을 그러니까 구현을 직접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네릭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북 타입에 대한 그 모든 CRUD 작업을 이 레파지토리 베이스를 이용해서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문이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업데이트, 버추얼 상황이 재정의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재정의를 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 이제 작성일이 어떤 업데이트가 되면 작성일이 계속 변경이 돼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작성자도 변경해야 되겠지만 작성자는 뭐 나중에 다른 그러니까 뷰 단위에서 어떤 끌고 들어가야 되는 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하진 않았고요. DTM에 가지고 따로 작업하지 않아도 변경된 날짜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날짜 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지금 차게 해놨고요. 그러면 우리가 레파지토리 베이스를 아까 더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IDB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러면 인터페이스 때 뭐가 되어 있는지 보죠. 그러면은 DB 팩토리는 부코 엔티티스를 반하는 init 함수를 지금 선언을 해놨습니다. init 메서드를 선언을 해놨고 iDisposa블을 지금 상속을 받아 있고요. 그러면은
이 IDB 팩토리를 봤는데 레파지토리 베이스 이 생성자에서 받을 텐데 그럼 IDB 팩토리가 그럼 실제 구현되는 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IDB 팩토리를 받고 디스포저블이라는 제정이 된 디스포저블을 실제로 구현하는 디스포저블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따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을 예전에 설명드렸던 디스포즈 되는 부분이랑 같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티드 버추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정이 할 수 있는 상속을 받은 클래스들은 제정할 수 있는 디스포즈 코어라는 거를 지금 여기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블 보시면 여기서 제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DB 컨텍스트가 여기서도요. 인it할 때 여기서 생성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init하는 부분 DB 팩토리 init이죠. 그러면은 이 DB 팩토리 init 이 부분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iUnit of work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Unit work라고 해서 커밋이라는 거 지금 인터페이스 선언을 해놨는데 이 iUnit 그 Unit of Work 클래스는 보시면은 IDB 팩토리 받고 있고요. DB 컨텍스트 저희가 여기 DB 컨텍스트를 상속받은 이 부코어 엔티티스 DB 컨텍스트를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고요. 멤버 변수를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DB 팩토리 받아서 여기서 할당하고 있고 여기서 DB 컨텍스트 보시면 똑같은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commit이라는 함수에서 컨텍스트 commit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DB에서 말하는 트랜잭션에서의 commit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썼을 것 같은데요. 보시죠. 트랜잭션 이 전에 강의를 아마 보셨으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트랜잭션 스코프를 쓰거나 아니면은 직접 지금 SQL 커넥션 여기서 그러니까 SQL 클라이언트에서 그 트랜잭션을 거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커밋 됐을 때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 서비스를 보죠. 서비스는 지금 데이터와 모델 두 개를 모두 참조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참조를 받고 있고 이 북 서비스를 보시면은 북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보시면 북 서비스는 지금 겟북이라고 해가지고 레파지토리에서 지금 선언한 이것과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왜 또 선언을 했냐라고 드신다면 역시 뭐 IOC DI 패턴을 뷰에서 갖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 서비스는 i북 서비스에서 구현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 i북 레파지토리하고 iUnit of Work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죠.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고 그럼 북 서비스 생성자에서 이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6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하는 거는 IOC 그러니까 DI 패턴
DI 패턴을 쓰기 위한 거죠. DI 패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모두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북 레파지토리 클래스를 직접 받아도 되겠죠. 받아도 되겠지만 다 인터페이스로 선언하는 건 16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16회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레파지토리에 있는 getbook by title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타이틀 변수를 받아서 결과를 그러니까 북 그 클래스를 반환하는 함수 메서드를 선언했고요. 이제 save book이라고 해서 unit of work의 커밋을 호출할 텐데요. 커밋을 호출하면 이 부분에 db 컨텍스트의 커밋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트랜지션 스코프나 뭐 SQL 클라이언트의 트랜지션을 선언해서 쓰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미리 해놓는 거는 설명을 먼저 이걸 근데 구태 지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됐었는데, 작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미리 한번 작업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업데이트, 나중에 이제 함수 중에 업데이트 북이나 딜리트 북, 뭐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이브 북을 호출해야, DB에 갱신이 되는 뭐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놨고, 그러면은 실제 웹 뷰 단위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지금 글로벌 ASAX에서 지금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쪽에도 지금 미리 받아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기본으로 다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돼 있고 어디에서 데이터베이스 set initialize라고 있습니다.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할 때 이제 이름 자체가 initialize니까 어떤 초기화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북코어 시드 데이터로라는 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북코어 시드 데이터는 이제 이 데이터 쪽에 있는 건데 보시면 드롭레이트 데이터베이스 if model changes라는 좀 긴 이름의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제네릭으로 북코어 엔티티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 모델을 생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름을 잘 지어놨죠. 클래스 이름인데 잘 지어놨죠. 그리고 그래서 시드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오버라이드 재정의할 수 있는 그 메서드 중에 시드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getBooks에서 for each 그 돌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context books .add b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getBooks 이것을 이제 시드 데이터 이 부분이 진짜 그러니까 입력된 시드 데이터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여기서 작업했던 이 내역과 동일합니다. 이 내역과 동일하고요.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데이터를 초기화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는 직접 이걸 DB에 바로 넣어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없을 때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하는 그런 함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어떤 모델이나 어떤 모델이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시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떤 XML, 그러니까 웹 컨피그의 어떤 설정을 통해서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찾아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컨텍스트 커밋 했을 때 똑같이 이 부분도 커밋 했을 때 입력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DB를 초기화했을 때 부커 시드 데이터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변경된 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뷰에서 IOC 컨테이너를 써볼 텐데요. 지금은 오토팍을 쓸 예정입니다. 설치된 거를 좀 보면 지금 오토팍을 설치를 해놨고요. 근데 오토팍을 보시면 오토팍을 설치를 할 텐데 오토팍을 요거를 그대로 설치하시면 안 되고 오토팍.mvc5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설치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스타트 이 폴더에 부트스트래퍼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set autopack container라고 선언 해놨는데 보시면 컨테이너 빌더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빌더 변수를 생성을 하고 이 빌더에서 각각의 이러한 그 컨트롤러들을 등록하고 어떤 타입들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데이터 모델 서비스들 이 프로젝트들을 다 지금 추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유닛 오브 워크라고 해가지고 아까 데이터에서 선언했던 이 클래스들을 모두 지금 타입을 선언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iUnit of Work 인터페이스를 받는 어떤 컨트롤러들이나 어떤 이쪽 내부에서 쓰는 그런 메서드들이 이 유닛 오브 워크에 실제 구현되어 있는 거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인스턴스 per 리퀘스트라고 해서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이 인스턴스가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도 다 인스턴스 per 리퀘스트로 돼 있고 이 밑에 보시면 register assembly typ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파지토리가 이 받는 그 어셈블리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것들 중에 이제 name.endwith라고 하는데 뒤부터 이제 끝부분부터 지정한 문자열하고 일치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끝에가 레파지토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이 어셈블리 정보들을 가져온 이 이름이 매칭되는 것들 중에서 implemented interface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이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그 객체들은 모두 인스턴스 퍼 리퀘스트마다 생성할 수 있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밑에도 서비스들을 똑같이 등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iContainer라는 컨테이너 변수를 선언해 놓고 빌더에서 빌드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이제 모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아마 16회에서 일단 요거 이해하시려면 16강을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MVC에서 지원하는 디펜던시 리저버라는 걸 이용해서 set 리저버 해서 오토팍 디펜던시 리저버 이 객체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놓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IOC 컨테이너가 설정이 된 겁니다. IOC 컨테이너가 설정되고 이 IOC 컨테이너들이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위한 그런 수행을 내부에서 다 해주고요. 이게 되어 있는 이제 순간부터
컨트롤러에서 작업할 때는 미리 해놨는데 이 인터페이스들을 선언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트스트랩 런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시작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뭐 변경된 건 없습니다. 일단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설정은 다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북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지금 일단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ibook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객체를 지금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함수가 올 때는 인덱스를 탈 텐데, 지금 타이틀 널인데 널이 받으면은 객체가 안 오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테스트를 할 텐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함수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뷰에서 지금 뷰 밑에 북폴더 밑에 인덱스라는 이거와 동일한 이름의 CSHTML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델에 북이라는 객체를 받게 해놨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 개를 받는다면 뭐 아예 애너머블이나 리스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HTML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각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모델, ID, 타이틀, 라이터, 이렇게 저자까지 표시를 해놓도록 했고요. 이것까지 작업을 했으면 이제 작업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웹 컴피그에서 이 부분을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커넥션 스트링은 이제 웹에 있는 웹 컴피그에 정의된 이 정의 내용을 가지고 쫓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 부코어 엔티티스라는 이 이름과 이 베이스 데이터에 그 데이터 프로젝트에 있는 부코어 엔티티스 이 함수의 이 베이스 네임, 베이스의 커넥션 네임인 거죠. 커넥션 네임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따로 추가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한 거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프로젝트는 웹으로 있어야 되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QL 서버 게트 탐색기를 미리 켜놨는데, 보시면 원래는 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새로 고침해보면 연기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디버그 걸어보죠. 감사합니다. 보시면 자, 지금은 따로 위에서 URL 작업을 어떤 뭐 연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URL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북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북 슬래시 인덱스의 타이틀 네임 인데, 지금 이 데이터가 시드 데이터, 그러니까 타이틀 네임 변수에 들어갈 내역들이 여기에 미리 시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그 테이블이 그러니까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탔을 경우에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시드 데이터 이 부분을 지금 타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만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북스라는 부커 엔티티의 db 컨텍스트죠. db 컨텍스트 점 북스의 변수에 add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 커밋까지 하면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볼까요?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생성이 됐고요. 지금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북스라는 데이터니까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아이디가 PK로 돼 있고 난널이죠. 이걸로 보는 것보다 디자이너로 보면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티저 보면은 이 구성이 지금 똑같이 지금 모델을 구성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엠바처 캐릭터 키 렌스도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DB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성이 됐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 북서비스는 북서비스가 구현된 상속받아서 구현한 이 개체로 올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북 레파지토리가 가지고 이 부분을 DB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DB 컨텍스트는 이미 뷰 단위, 그러니까 웹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단위대로 모든 설정을 끌고 올라가서 데이터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DB와 커넥션을 맺고 이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을 반환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북이 반환됐을 때 이미 이 인덱스 메서드가 호출이 됐을 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레이어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지금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반환되는 거는 이 페이지들이 모두 해석되거나 아니면 이제 해석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데이터가 다 쓰여져 있는 HTML 페이지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가 다 끝나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아마 좀 오토팍 설명에 대해서 너무 엄청 지금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오토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토팍 사이트에 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토팍 이제 IOC 컨테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IOC를 다루는 거하고 또 거의 뭐 똑같지 않나 싶은데 다만 보시면은 이렇게 웹 컴피그나 컨피그레이션 통해서 어떤 뭐 똑같이 지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거를 이렇게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고 다 이런 부트스트래퍼 클래스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어셈블리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다 긁어오는, 그러니까 DLL들을 다 긁어서 그거를 설정하는 이런 방식을 다 쓰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고, 특별히 여기서 MVC 보시면 4.5까지 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단내 코어 쪽도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 다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책 보고 하기에는 자바 쪽이 훨씬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요즘에 보면은 자바 쪽이 쉽긴 한데, 뭐 어디 가서 IoC 컨테이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하여튼 뭐 오토 파악을 한번 직접 이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셔서 뭐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뭐 WCF도 지원을 뭐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들 보면은 보통 그 애덤 프리먼 저로 되어 있는 프로 ASP.NET MVC5 프레임워크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간 중에 그 박영준 님이 지은 ASP.NET 코어, ASP.NET N 코어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들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두 권을 다 써서 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박용준 님이 지으신 이 책이 좋긴 합니다. 근데 원래 단내 코어만 좀 보려고 샀는데, 뭐 웹폼부터 MVC 부분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이제 책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박용준님이 지으신 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덤 프리먼저로 되어 있는 이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조금 잘 안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이 이 책의 주제가 거의 뭐 쇼핑몰 아니면 어떤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설명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책으로 필요하셔서 보신다면 이렇게 두 권을 보시면 되겠고, ASP 서적 중에서 제대로 돼 있는 건 이 두 권밖에 없습니다. 네, 제대로 돼. 문제는 두 권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한 권, 그러니까 그 에던 프리먼 책은 지금 닌젝을 써가지고 IOC 프레임워크로 닌젝을 써서 지금 돼 있는데, 닌젝은 거의 이제 또 쓰지 않는 그런 IOC 프레임워크가 돼서 대부분 이제 오토팍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IOC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빠르다고 돼 있는 게 지금 오토팍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작업하지만 다퍼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CRUD를 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쪽에 이제 작업은 이제 레파지토리 이쪽에서 대부분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윈폼에서 만들었던 이 내역들을 똑같은 것들을 이제 웹폼이 아니죠. 그
MVC에서 웹뷰로 가지고 지금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똑같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똑같이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